오늘 학위수여식을 위해 먼 길 와주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Member of National Assembly Kim Kyung-jin will give a congratulatory message. 반갑습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학생 여러분들 다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같이 와주신 아버님, 어머님, 또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도 엊그제 화요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갑자기 아들 졸업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졸업하던 그 순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83학번입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할 때 시골에서 아버님, 어머님, 그때 살아계시는 할머님, 가족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고, 근데 시간이 벌써 오래 흐르다 보니까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지금 79세이십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아들에게 그날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너는 네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졸업을 하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자리에 있었던 제 주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국회의원이 돼 있고 또 제 아들이 벌써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느낌이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눈 한번 감았다 뜨고 나면 졸업식장에서 제가 말씀했던 그 의미가 그대로 되살아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자제분들 졸업식장에 언젠가는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정도로 빠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풍성하게 무언가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 자리에 카이스트 이사장님도 계시고 신성철 총장님도 계시고 유영민 장관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이분들이 연세가 드셨다는 겁니다. 절에서 스님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승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 일단 절에 오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승이 된다. 되든지 말든지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전공, 나가고자 하는 방향, 그 목적을 잡았으면 긴 시간 붙어 있으면서 하나로 꾸준히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되셔야만 여러분이 고승도 되고 총장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노벨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버티십시오. 근데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써야 됩니다. 컴퓨터는 OS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이 CPU를 시분할해서 멀티태스킹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능력은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짓이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뉴스도 안 들리고 신문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살려면 하나의 뭔가를 할 때는 모든 감각기관을 하나로 집중해서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졸업식장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굉장히 머리 좋고 우수한 유전인자를 물려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에 충분한 기초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성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성공한다는 것과 또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주관적으로 만족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삶에서 가장 불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게 언제냐? 제가 1989년도에 사법연수원을 들어갔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그때 사법고시 합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에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 받고 나오는 숫자가 연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때는 고시를 통해서 1년에 한 300명 정도씩만 시험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신히 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굉장히 독특한 동료 연수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시험을 합격했고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머리는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있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300명 중에 약 한 0.1% 남짓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부러운 동료 연수생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집안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빨리 합격했는데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도덕성도 뛰어나고 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골에서 태어나고 고시도 간신히 붙었던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이 열등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2년 내내 정말로 불행한 마음으로 저는 사법연수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상당 시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위치에 가 있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훨씬 행복하고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 또 인류 문명을 위해서 정말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끝마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해악을 끼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삶이 가끔은 기쁘고 가끔은 행복하고 가끔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죽을 시점이 되면 내가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매듭입니다. 우리가 대나무 보면 매듭 하나 둘 자라듯이 저희들이 나이를 먹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하나 둘씩 매듭을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매듭을 마치고 또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조절하고 시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들 삶 또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풍성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삶을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치하는 저도 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